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 주제 바로 EV6죠. 네, EV6. 사실 저는 EV6 영상 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아이오닉 5보다는 얘가 좀 더 좋다. 엄지입니다. 엄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얘가. 왜냐면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좀 제 취향이고, 아이오닉 5는 처음 봤을 때 우아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몇 달째 이제 아이오닉 5를 봤단 말입니다. 처음 볼 때는 우아하지만 벌써 그냥 질려버렸어요, 디자인이. 아무래도 이런 특이한 디자인은 좀 빨리 질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EV6는 좀 오래 봐도 좀 괜찮을 만한 디자인이죠. 사실 디자인을 저는 솔직히 현대보다는 기아 쪽이 디자인을 좀 더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테슬라 차량을 타지 않은 다른 전기차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이 가격대에 선택할 수 있는 차 무조건 EV6를 선택할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한국식 주행거리 인증 결과가 좀 이렇게 좀 노출이 되고 있는데 후륜 모델 기준으로 470 몇인가 475인가 이 정도를 받았고, 이제 사륜 모델 듀얼 모터 기준으로 19인치 기준일 겁니다. 440인가 그 정도 받았어요. 이 정도면 그냥 뭐 훌륭한 수준이죠. 그냥 이 정도면요, 한국에서 전기차 운용하시는데 하루 200km 300km 이렇게 뛴다 하시는 분 아니면은 큰 문제는 없는 수준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냥 차고 넘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 없는 수준이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제 테슬라 모델 3 2020 모델이 한국식 기준으로 447인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EV6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륜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거예요. 물론 출력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아무튼 주행거리도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실내도 굉장히 넓고 옵션도 굉장히 좀 훌륭한 편에 속해서 뭐 지금 EQA 오늘 기준으로 EQA도 있긴 하지만 EQA는 사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이건 좀 아무튼 간에 이 가격대 살 수 있는 전기차 테슬라가 아니면은 EV6 산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테슬라가 아니면은, 테슬라를 사지 않으면 이 전제예요. 이 전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 말인즉슨 네, 오늘은 EV6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격표를 한번 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를 오늘 처음 봤어요.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아니, 아이오닉 5보다 좀 전체적으로 비싼 느낌이 좀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이 돈 줄 바에 말 안 한다고 했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사게 되면은 제가 어떤 트림을 선택하고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찾아뵌 거니까 일단 이놈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EV6 산다면 어떤 걸 선택할지를 말씀드린 거니까 제 말이 정답은 아닌데, 제가 하는 말에 공감하시면은 제가 하는 선택에 있어서 따라가신다고 하면은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EV6가 아이오닉 5보다 좀 약간 좀 마음에 드는 구석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휠입니다. 휠 선택에 옵션이 되게 좀 폭이 좀 넓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등급, 여기 기아 EV6의 어스 등급에 해당하는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갔을 때 20인치 휠이 거의 강제로 들어가다시피 했어요. 근데 20인치 휠이 당연히 멋있죠. 근데 기존의 19인치 휠도 너무나 멋있기 때문에 20인치는 좀 과하고 저거 타이어 값도 비싸지고 그리고 승차감에도 약간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뿐더러 심지어 가격도 비싸고 전비까지 많이 하락을 하죠. 프레스티지 등급을 사는 게 맞기는 한데 20인치가 올라가지고 되게 이거를 구입하고 19인치랑 바꿔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EV6는 다행히도 어스 등급으로 가더라도 19인치를 그대로 장착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인치가 따로 옵션으로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사람만 하면 되니까 아이오닉 5도 이랬어야 되는데 이 점은 되게 좀 마음에 드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이시죠? 실내 V2의 컨센트. 사실 V2에 쓰면은 외부에 장착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실내에서 쓰는 게 좀 더 많을 겁니다. 실내에서 노트북이나 어떤 걸 충전한다거나 그리고 여기서 연장선 빼가지고 밖에서 쓴다고 하면은 내장에 있는 거를 연장선 빼가지고 그렇게 연장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장에서 쓸 거를 내장이 없어서 밖에 실에 있는 걸 연결해서 안으로 넣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니 이것도 왜 아이오닉 5랑 반대로 했나 모르겠는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실내 V2L을 베이스로 주고 실내를 쓸 거면은 그렇게 옵션으로 그렇게 뺀 것도 좀 더 탁월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한 5kWh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요새 기아가 KA도 그렇고 좀 뭔가 현대보다 한 단계씩 높은 그런 쪽으로 브랜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이오닉 5보다 기아 EV6가 둘을 비교하면은 저라면은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상품성도 이런 거 보면은 EV6의 구성이 마음에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마음에 든다는 거지 이게 가격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일렉트릭 이건 뭐 동일하니까
실내 V2에 RMDPS 배터리 히팅 시스템, 히트펌프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ADAS 보시죠. 기본 깡통 옵션으로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HDA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차로 유지 보조도 있고, 심지어 사실 이 정도만 있어도요 훌륭한 옵션입니다. 기존에 이 정도를 기본으로 가져가는 그런 현대차 내연차를 보려면은 그랜저 이상은 가야 이런 게 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EV6는 물론 가격이 비싸서도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게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좀 더 넣을 게 저는 마땅히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버스 등급으로 가면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뭔지 좀 보여드려야겠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교차 차량, 추월시 대항차, 이거는 굉장히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추월시 대항차라든지 회피 조향 보조 기능, 그리고 전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깜빡이를 켜고 차선 이동하려고 하는데 뒤에 그 차선을 이동하려는 그 라인에서 이렇게 오는 차가 있으면은 이걸 감지해가지고 이제 안전 보조를 해준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이거는 안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옵션 같은데 얘를 옵션으로 빼버렸습니다. 어스 등급으로 빼버렸죠. 상위 등급으로. 이거 굉장히 아쉬운데, 그런데 이것만 보자고 이렇게 어스 등급으로 넘어가는 건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물론 그 외에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큰 또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HDA2가 들어간다는 거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건 뭐 있으면 굉장히 뭐 편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돈 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1과 2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드 쪽에 이제 레이더가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더가 추가된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 차선에 차들이 껴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HDA2 같은 경우는 이를 미리 인지해가지고 차 속도를 조금씩 줄여준다거나 해가지고 좀 스무스하게 차를 이렇게 양보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차선 이동하는 차에. 근데 HDA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쪽에 이제 코너 레이더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껴들었을 때 차선에 이제 들어온 상태를 이제 확실히 인지를 그제서야 좀 늦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인식이 늦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반응 같은 게 좀 부드럽다기보다 좀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HDA2 같은 경우에는 IC라든지 JC 이런 데 지나갈 때 속도 감속 같은 것들, 코너 지나갈 때 속도 감속을 좀 더 부드럽게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1과 2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2가 훌륭하긴 하지만 저라면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EV6, 제가 EV6 산다고 하면은 무조건 가성비를 가지고 갈 거예요. 왜냐면은 이 차를 옵션, 당연히 옵션 넣으면 좋은 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옵션 넣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진짜로 6,000 그냥 넘습니다. 6,500 막 이렇게 가는데 그 돈시 얘기 나오죠. 6,500이면은 보조금 받고 하면은 거의 5천만 원대 이상이 되는데 굳이 이 돈 주고 살 차인가는 사실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라서 살 거면 가성비로 사야 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에어 등급에서도 충분한 ADAS 성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첨단 운전자 보조 면에서는 어스로 넘어갈 그런 요인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안전 부분입니다. 뭐 이미 들어갈 거 다 들어갔어요. 이미 훌륭합니다. 그냥 훌륭해요. 네, 아무튼간에 여기에다 이제 어스 등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추가되는 것들, 전방 주차 거리 경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여러분 이거 필요하세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후방 카메라 기본 깡통에도 달려 있는 거고, 거리 경고 삐삐삐삐 그거 다 있어요. 카메라도 있고. 그러면은 주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안전 부분 면에서도 당연히 에어다. 그리고 외장 차에는 뭐 프로젝션 LED 뭐 좋죠. 당연히 순차동등 턴 시그널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좋죠. 좀 차가 가오가 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뭐 헤드램프도 다 이미 LED고 그리고 이미 다 있어요. 이중 접합도 이미 에어 등급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오가 있기는 하지만 어스 등급으로 넘어갈 그런 요인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장도 뭐 이미 훌륭합니다. 이게 다른 그 현대 기아 자동차의 그 내연차 한 2-3천만 원대 차처럼 이런 트림별로 디스플레이를 차별을 두지를 않아요. 얘네들은 차별을 두지 않아가지고 굳이 이것도 넘어갈 필요가 없다. 그 외에 추가되는 거 봐야죠. 앰비언트 라이트 이거 필요합니까? 이거 너무 제 개인적인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저라면 이렇게 한다고. 사람마다 달라요, 옵션은. 근데 저라면 이렇게 선택한다고 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전자식 룸미도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룸미도 있는 걸 보지 그걸 굳이 뭐 전자식으로 봐야 되나. 블랙 하이그로시 별로입니다. 네, 하이그로시
빗맛 나고 이거 지문 묻고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뭐 딱히 뭐 끌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굳이 필요 없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도 봤을 때도 당연히 에어의 등급으로 충분하다. 시트 보면은 전 솔직히 나파 가죽 시트가 약간 좀 끌리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고민이 되긴 했죠. 여기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워크인도 달려있고 뒷좌석 열선? 아니 뒷좌석 열선을 여기다 빼버렸어? 사실 EV6를 사신다는 분은 좀 가족이 뒷자리에 많이 탈 것을 염두했기 때문에 EV6를 선택하신 분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었으면 사실 안 샀겠죠, 얘를. 테슬라 갔겠지. 그러면은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뒷좌석 열선 시트가 있는 게 당연히 좋아 보이긴 해가지고 약간 좀 고민하겠지만 그래도 뭐 인조가죽 시트도 뭐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테슬라보다는 낫겠죠. 현대기아가 이런 시트를 만들면은 푹신푹신함 이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좀 잘 만들어요. 이건 인정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걸로 봤을 때 약간 좀 나파가죽 시트가 끌리기는 했지만 네, 가성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으면 좋다지 있어야 된다는 아니니까 저는 시트 면에서 봤을 때도 에어 등급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편의 장비입니다. 그냥 뭐 훌륭합니다. 진짜 국산에 열선도 기본 뭐 USB C 타입 뭐 이거 C 타입입니다. 아이오닉은 A타입이었는데 얘는 C타입입니다. 이거 아이오닉보다 또 좋네요. 그리고 후방 모니터 말씀드렸죠. 있다고. 오토 디포그 그리고 뭐 기아페이 이건 뭐 쓸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독립 제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스 등급을 선택함으로써 추가되는 거를 봐야겠죠. 하이패스 자동 교체 시스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AP500 사세요. AP500S 사가지고 시거잭 USB 연결해가지고 그냥 USB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시거잭 USB 연결해가지고 쓰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서라운드 뷰 이거야 뭐 있으면 좋긴 한데 사실 이게 없어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굳이 이게 필요한가? 이게 없으면 운전을 못한다? 여러분 운전면허 따실 때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있는 차로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동승석 뒷좌석 세이프티 파워윈도 이건 좀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다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후측방 모니터 굳이 이게 모니터 필요한가?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 필요 없어요. 무선 충전 시스템 이건 좀 기본으로 넣어주지 이걸 굳이 이렇게 빼놔가지고 아쉬운 게 많습니다.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트는 아니니까 그냥 확 끌린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걸로 충분해 보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쯤 되니까 굳이 이거를 콘텐츠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해도 돼 있으면 좋아 이런 것들 섞으면 500만원의 값어치는 하지 않겠느냐. 값어치는 하겠죠. 근데 500을 주지 않아도 이미 에어 기본 옵션만으로도 이미 이렇게 훌륭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옵션이든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차는 기본 깡통 그러니까 스테는 그냥 아예 취급 안 할게요. 그냥 롱레인지부터 가겠습니다. 롱레인지 5,353만원 이거보다 싸긴 하겠지만 이 가격대에 이런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조금을 받아도 4천만원이 넘는 그런 차인데 이 정도 가격에 내연차로 갈 수 있는 차들 보면요 그랜저 풀업도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차랑 비교해가지고 당연히 EV6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의 장점이 크기는 하지만 사실 전 테슬라 외에 다른 전기차들은 그냥 이 파워트레인을 그냥 전기차로 바꿨을 뿐이지 기존의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그런 차이점이 딱히 뭐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파워 일렉트릭 이 파워트레인 부분을 지우고 생각을 하면요 그냥 기존의 내연차 브랜드 옵션이라고 해도 뭐 이상할 게 없는 수준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기존의 내연차 옵션이랑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를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이렇게 가성비를 가지고 사셔야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옵션은 비슷하고 실제 막 이런 주행 이런 건 비슷한데 가격만 비싼 그런 차를 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굳이 사실 거면은 이런 훌륭한 기본 옵션 이렇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훌륭한 옵션을 사시는 게 여러분 돈 아끼는데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안 되죠. 일단 트림 같은 경우 저라면은 에어 옵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여기다 추가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GT라인 제가 생각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 돈 주고 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옵션 보면은 당연히 이거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요. 이게 40만원이면 20인치를 간단 말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옵션 1 넣는데 거의 200만원이 추가되는데 얘는 옵션 1 넣는데 4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약간 좀 혹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의 그 19인치 휠, 20인치 휠 이런 생긴 모양새 이런 거를 보시고 그리고 전비 하락 이런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난 그럼에도 휠은 바꿔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진짜 싸잖아요. 이게 40만원이면 진짜 싼 겁니다. 얘는 그나마 이건 혜자 선택 권한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거죠. 아니, 빌트인 캠은 그냥 무시입니다. 빌트인 캠 무시. 얘는 그냥 무시. 얘는 굳이 하실 필요 없다. 와이드 선루프는 그 테슬라 모델 3를 생각해보면은 그냥 넣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저는 가성비를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 안 하겠습니다. 저라면은 일단 뭐 에어 등급만 봐야죠. 그리고 프리미엄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프리미엄이 뭐냐, 뭐 프로젝션 LED 있고 뭐 있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어떤 옵션이냐면은 그 어스 등급에 있는 거예요. 어스. 그래서 여기 없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어디냐? 기본이죠. 프리미엄 이런 게 기본이죠. 이미 어스 등급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전 돈 105만원씩이나 넣어가지고 넣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프리미엄도 뺀다. 와이드 선루프도 뺀다. 20인치는 약간 좀 선택은 해볼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선택권이 있지만 저라면 안 넣습니다. 그리고 컨비니언스 옵션이 있죠. 이 컨비니언스 옵션이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은 전자식 룸미러 이거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동결제 AP500 쓰자고 말씀드렸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디지털 키 랜 센서. 이건 좀 기본적으로 넣어주지. 이거는 진짜 좀 아쉽습니다. 이런 거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런 거 넣겠다고 60만원? 네, 안 넣습니다. 저라면 안 넣어요. 제가 옵션 선택하는 기준이 이거는 꼭 넣어야 돼, 머스트 그런 것들만 저는 옵션 넣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저라면 안 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컴포트 옵션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어스 등급에서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운전자 메모리 시스템도 없어. 이게 생각해보니까 후진 연동 자동화. 이거 좀 기본으로 넣어주지. 그래서 컴포트는 약간 좀 그냥 메모리 시트는 이거를 빼놔가지고 진짜 장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 메모리 시스템 있으면 좋지만 EGXS도 진짜 편합니다. 이거 테슬라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건데 쓰니까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컴포트 옵션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차를 운용을 하시는데 여러분 혼자 타신다. 혼자 타시면은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근데 나도 타고 내 와이프도 타고 내 가족이 타고 자주 그렇게 탈 것 같으시라고 하면은 컴포트 옵션 하나 정도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자세 메모리 시스템 그리고 이지 액세스 컴포트 옵션 선택하면 추가되는 게 많죠. 그래서 저라면은 가족이 많이 타고 다른 분도 많이 탄다고 하면 컴포트 옵션 정도는 추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족이 지금 저 혼자다, 결혼하더라도 애가 없다, 뒷좌석에 누구 태울 일이 없죠. 그래서 테슬라 모델 3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저라면은 컴포트를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컨비니언스 얘를 선택해야 이 사운드를 넣을 수 있대요. 아니 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넣은 건가. 근데 만약에 컨비니언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넣을 수 있다고 해도 저라면 선택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사운드 음악만 듣는데 쓰는 거잖아요, 이 메리디언 프리미엄 사운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테슬라 같은 차를 타면은 차 안에서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사운드를 느낄 일이 음악 외에도 많다는 겁니다. 그 차 안에서 누가 궁상맞게 15인치 모니터 가지고 넷플릭스 보냐? 진짜 다르다니까요. 빵빵한 집에서 보는 것보다, 큰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차 안에서 비 오는 날 에어컨 틀고 이 차 안에서 보는 넷플릭스 보는 게 진짜 진짜 이건 진짜 겪어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 EV6를 이용해서 뭔가 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무조건 넣으시라 말씀을 드리겠지만, EV6는 이걸 넣는다고 해가지고 물론 사운드가 좋게 막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뭐 유튜브를 뭐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본다거나 넷플릭스를 큰 화면으로 본다거나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이패드로 연결해서 본다?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들으면요, 이게 일단 블루투스를 통해서 가는 만큼 그만큼 소실이 확실히 생길 뿐더러 유당 싱크도 안 맞아요, 블루투스 특성상. 그래서 순정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앱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EV6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라면은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뭐 넣지도 못하죠, 컨비니언스를 선택 안 했으니까. 네, 그리고 하이테크 옵션이 뭐가 있냐?
네, 에어를 선택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실내 V2의 커넥터 말씀 아까 드렸죠. 실내로 연장선 쓰면 필요 없다. 증강현실, 사실상 증강현실도 아니죠. 심지어 EV6는 테슬라랑 다르게 앞에 계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요. 전방 주차거리 경고, 이거 주차하시는데 지금 없으셔도 전혀 문제없는 스펙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있으면 좋지만 깜빡이 삐삐삐삐 이런 거리 감지 있습니다. 필요 없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여러분들 면허 딸 때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이도 주차 잘하셨죠? 후추방 모니터 이거 뒤에 후방 카메라가 아닙니다. 깜빡이 넣었을 때 이 계기반에 뜨는 그 모니터예요. 여러분들 깜빡이 켜고 차선 이동할 때 사이드 미러를 보지 여러분 계기반 보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이테크 넣을 필요가 없다. 드라이브 와이즈 아까 HDA 관련된 건데 HDA1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망의 듀얼 모터 좀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네 거 이 T사의 다른 자동차와 비교를 해가지고 좀 되게 죄송한데 기존 이 아이오닉5와 EV6가 제대로 돌아다니는 이런 후기를 제가 보기 전에는 이 전기 자동차의 이 모터 출력 시스템을 제어함으로써 이렇게 트랙션 컨트롤을 이렇게 하는 기술은 이 전기차만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아이오닉5나 EV6가 듀얼 모터로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어 방식이 지금 리뷰 나온 거 보니까 테슬라랑은 다릅니다. 테슬라는 정말로 모터의 출력을 직접 제어해가지고 0-100 3.5초 아래로 나오는 모델3 퍼포먼스를 풀악셀을 때려도 슬립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를 이미 많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차를 타도 그래요. 근데 EV6나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 출력을 직접 제어하는데 약간 좀 테슬라보다는 좀 제어하는 능력이 다소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대신에 이거를 브레이크를 통해서 뭔가 제어하는 것 같다라고 모 유튜버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 후륜 모델을 타면서 뭔가 슬립이 나타난다. 뭐 어떤 희망회로를 돌린 유튜버는 이게 뭐 운전자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와 진짜 그거 보고 진짜 할 말을 잃었는데 아무튼 간에 모터 출력을 제대로 아직은 제어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듀얼 모터를 선뜻 권해드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듀얼 모터 넣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빼고 주행거리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겨울엔 어떻게 하냐, 겨울에는요 윈터 타이어 넣으세요. 윈터 타이어 넣으시면은 다른 윈터 타이어가 아닌 사륜 모델보다 좀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윈터 타이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발 중요해요. 그래서 저라면은 듀얼 모터 선택하지 않고 11월 그쯤 되면은 이제 11월에 눈 온다 만에 있던 얘기가 나오면은 윈터 타이어로 바꾸겠다 이 돈 가지고. 어차피 그거 하면은 내내 쓰고 이제 다시 타이어 바꾸고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듀얼 모터 선택 안 하고 윈터 타이어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전익남의 선택은 롱레인지 에어 등급 깡통 가겠습니다. 깡통 이거 갈게요. 저는 이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일단 EV6는 옵션 좀만 넣잖아요. 그냥 테슬라가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어스 등급을 넣고 듀얼 모터 정도 넣어줘야지. 메리디안 사운드 넣어줘야지. 와이드 선루프 넣어줘야지. 20인치 가오 살리려면 넣어줘야지. 이렇게 막 이것저것 넣잖아요. 이 옵션 값만 대충 봐도 500 되죠. 여기 어스 등급 5850에다가 500 넣으면 6300 됩니다. 진짜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물론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에는 없는 옵션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정말 중요한 옵션들에 대해서는 모델3 롱레인지는 기본으로 가져가는데 반해 얘네는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옵션 넣으면은 정말 테슬라 넘어가고 좀 오버하면은 모델 Y까지도 갈 수 있는 거라서 어스 등급에 이것저것 옵션 넣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EV6의 이런 멋있는 디자인, 이게 에어 선택한다고 이 멋있는 디자인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주행거리도 470대 한국 인증 470이면 진짜 훌륭하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좀 충분하고 기존에 옵션이 딸리나 그렇지도 않아요. HD 뭐 다 들어가고 뭐 모델3에는 기본적으로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은 5,300만원대, 실제 이거보다 쌀 겁니다. 5,300만원대 보조금 받으면은 4천만원대 초반, 100만, 4,100, 4,200대에 살 수 있는 EV6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거 보면 가격을 왜 이렇게 비싸게 했느냐? 이게 사전 계약을 받고 나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계약은 아니라 사전 예약이죠. 사전 예약을 받고 나서 이렇게 가격 측정을 한 것 같은데, 왜냐면은 어차피 생산이 이렇게 굉장히 예약한 만큼 그렇게 뽑아낼 수도 없는 거를 이미 기아도 알고 있을 뿐더러, 아니 우리 이렇게 예약자 많은데 이렇게 비싸게 해도 우리
우리가 생산하는 물량은 다 나가겠지, 이런 생각들이 이미 기저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파는 사람이 갑이 된 느낌, 좀 어떻게 보면 좀 배가 많이 부른 상황이죠. 그래서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에는 실소유자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라면은 깡통을 추천드린다. 왜냐? 깡통이 가성비가 좋아서, 가성비도 좋고 이미 가지고 있는 옵션도 훌륭하다. 네, 이미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서 이거를 사라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훌륭한데 가성비까지 생각하면은 사실 이거 말고는 그렇게 추천드릴 답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이, 그럼 이점 되면 EV6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 추천드린다. 이거 추천드린다. 솔직히 국내 전기차 중에 2만원 차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브랜드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심지어 얘네들은 계속 기대를 하게 되죠. 얘 사면요, 얘 사면은 그냥 사는 날 끝이에요. 리콜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면 사실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힘들다고 보셔야죠. 근데 얘를 사시면은 당장 이제 곧 있으면 이제 V11 업데이트, 이런 대규모 업데이트도 기대하게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토파일럿도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고, FSD도 업데이트 된다고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이제 구형 모델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기대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제 진짜 친한 분이면 무조건 이거 사라고 좀 강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는 가족이 있고 뒤에 좀 넓어야 되는 게 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테슬라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전기차 중에서는 얘가 최고라고 저는, 정말 최고죠. 얘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현대기아 뭔가 욕도 많이 먹고 좀 그런 애증의 기업이긴 하지만, 이 테슬라 외에 다른 내연차 브랜드가 만드는 전기차 중에서는 사실상 현대기아가 가장 잘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 토달 분은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이제 나오고 있는 EQA 보세요. 지금 EQA 지금 스펙이 어떤가. 네, 진짜 이 정도면 훌륭하니까 테슬라 외의 브랜드 중에 가장 훌륭한 차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사시게 되면 선택하는 것들은 깡통 사시면은 굉장히 좀 만족하면서 그렇게 가성비 있게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말이 길어졌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